정치원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마다 기자들과 만나서 나누던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이 좀 확진이 11명 정도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동선도 겹친다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또 다른 좀 해석들도 좀 내놓는 것 같고 어떻게 읽으면 좋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주말에 9일에 기자단에서 5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 기자들의 취재를 풀 기자단으로 대표 기자가 몇 명 와서 취재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었는데 오늘 방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9명, 10명, 11명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할 수밖에 지금 없었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고 또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이 기자들이 있는 공간과 대통령이 있는 공간이 분리가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건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도어 스태핑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언론에서는 언론들만의 시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몇몇 메시지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조금 감안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그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조금 일부 발언들 때문에 지지율이 높아졌다고는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것은 전혀 아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이고 또 이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은 지금 도어 스태핑 하나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건 지금 우리 당의 내용 문제도 있고 또 그 인사 문제도 있고 순방 과정에서 여러 가지들이 겹쳐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지율 지금 하락 현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짝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볼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건 후보의 지지율과는 좀 다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좀 일시적으로 좀 하락하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극복하고 국가와 사회를 장기적으로 좀 바꾸고 하는 이런데 좀 역사적인 평가를 받겠다.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 이런 측면에서 좀 지지율을 봐줄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도어 스태핑 중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액면 그대로 하자면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하는 이야기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코로나 확산을 이제 핑계로 이제 하셨는데 사실은 더 했다가는 그나마 남아있는 지지율도 방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 이제 스태핑 자체가 이제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고 그리고 이게 보통의 실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현안의 어떤 역사적 논의 과정, 논쟁 과정, 또 어떤 정책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시잖아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도 이제 문제로 제기가 됐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코로나 핑계를 대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풀 기자단을 운영하기로 공지까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실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기자들 2~3명을 미리 정해서 그거 최소화시켜가지고 그 2~3명만 질문하고 답하는 걸로 하면 풀 기자단을 하면 다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공지로 다 했다가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이제 도어 스태핑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얼씨구나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좀 중단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언론에서도 이제 이게 지지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다시 도어 스태핑을 할 시기가 되면 아마 횟수도 줄이고 그다음에 방식도 좀 줄이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들을 이제 언론이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방법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네, 방금 저희들이
또는 대통령실에서 얼씨구나 좋다 하고 중단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 의지는 대통령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솔직히 좀 횟수도 줄이고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통령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게 낙이다라고도 말씀하셨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을 중단한다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아마 결단하기 힘든 부분이었을 겁니다. 야당에 금방 또 이런 비판이 나올 것도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중단이 된 것이다. 또 방금 이 도어 스태핑을 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실력이 없다는 말로 들려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분은 이제 좀 정치권의 언어 이런데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크게 좀 미숙하신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물어보더라도 이거는 국민들 상대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해야 되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 좀 생긴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 충분히 그거는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이제 도어 스태핑에 대한 그 윤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사실 이게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에 없던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참신하다는 평가는 분명히 존재를 했었던 것 같고 그만큼 또 약간의 리스크가 따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적인 시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이게 형식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은. 그래서 다음 대통령, 다다음 대통령,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실 분들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모범적인 이 모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그렇죠. 겁니다. 언론에서 계속 요구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했는데 당신은 왜 안 해? 당장 그렇게 될 거니까.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굉장히 새로운 형식의 소통 방식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형식은 좋은데 이 좋은 형식에 비교해가지고 내용이 좀 알차야 되잖아요. 내용이. 근데 이 내용이 이게 국민들의 어떤 평균적인 눈높이라든지 또는 국민들의 바람이라든지 또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답이라든지 또 국민들의 어떤 평균적인 어떤 현안에 대한 인식 수준에 한참 미달하는 이런 이제 발언들을 해버리니까 이게 형식은 좋은데 내용 때문에 다 까먹는 거거든요. 이제 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앞으로는 좀 내용도 좀 채워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의지가 강하시면 하셔야죠. 강한데 이렇게 안 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사회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해제돼 있습니다. 네. 해제돼 있는데 대통령실이 먼저 이렇게 막 위축되고 뭐 이 저 소극적으로 코로나 해버리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해제돼 있는데 국민들께 또 던지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렇지 요거를 않겠습니까? 좀 예. 박 의원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렇게 역행을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사회적 분위기로 이게 좀 국민들에게는 약간의 좀 위기감을 좀 어느 정도는 줄 필요는 있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 더블링이 너무 되니까 조금은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메시지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던데. 코로나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코로나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벌써 지난주에 비해서 2배가량 지금 늘었고 또 올 가을 되면 뭐 20만 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까지도 있는데 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되지만은 대응하는 방식을 지난 정부처럼 그렇게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굉장히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제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 확산되는 것에 대한 그런 경각심 이런 부분은 지금 메시지를 분명히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정치 방역이다라고 공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과학 방역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과학 방역을. 그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전히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기자들 2~3명을 사전에 정해서 풀기자단으로 질의응답, 도어스태핑을 하겠다는 것 자체도 안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브리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러면은 좀 과학 방역인가요? 국민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돼 있는데 대통령실이 먼저 나서가지고 이 코로나에 좀 소극적 좀 수세적으로 위축되고 먼저 거리두기를 더 강화시켜 버리는 이게 그러면은
과학 방역인가요? 뿐만 아니라 지금 질병청장이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그 새로 임명된 질병청장님은 국경 봉쇄론자였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막 시작될 때 국경을 봉쇄해야 된다, 공항을 닫아야 된다. 지금은 이제 2만 명씩 막 이래 생기는데 지금은 어떤 입장이죠?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저는 정부 메시지의 또는 우선이다. 대통령께서 던지는 메시지가 저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아주.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듣고 다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가 지금 기자 사이에서 주말과 지금 오늘 월요일을 거치면서 5명에서 9명, 10명, 11명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럼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감염의 위험이 있더라도 계속해야 된다. 이것은 지나치게 좀 과한 말씀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정치 방역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비판을 했던 부분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나치게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영업 제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정치 방역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경제 활동을 지나치게 옥죄는 그런 조치다라고 비판을 했던 것이지 이 코로나의 그 경각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비판한 적은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의총 열었고 예. 원성동 원내대표 그 직무대행이죠. 직무대행 체제로 사실상 다 추인을 받은 것 같아요. 선수별 모임에서도 같은 의견이었고 안정을 택한 것 같긴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뭐 비대위라든지 조기 전당대회 이런 목소리도 있었다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사실 뭐 오늘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긴 하루였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최고위원 회의 또뭐 초선은 초선 의원들대로 또 의총을 또 따로 했고 재선 의원도 재선 의원들대로 또 중진 의원들도 중진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의원총회를 한 2시간가량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그 뜻은 이제 직무대행 체제, 예.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조기 전대를 개최해야 된다든지 또는 비대위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조기 전대를 개최하는 부분이나 비대위를 구성하는 부분은 현재의 당헌 당규 해석상으로는 굉장히 좀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거리됐을 경우에만 이게 조기 전대 또는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는데 물론 비대위 체제는 거리 또는 이제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할 경우 이렇게 두 가지 하고 뭐 비상 상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거리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이 거리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은 조기 전대나 비대위로 가려 그러면 자진 사퇴를 요구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정치적인 주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현재의 당헌 당규 해석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우리 당을 좀 안정시키고 빨리 이걸 수습하려면은 당헌 당규상의 해석에 충실하게 현재 당원권 정지를 사고로 보고 사고일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것입니다. 상대당 얘기긴 합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이제 공세적으로 언론 플레이하지 않겠느냐, 여론전하지 않겠느냐 예상했는데 조용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네. 뭘 믿고 그러는 게 아니고 믿는 구석이 없어진 거 아닐까요? 없어서. 예, 예. 저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사실은 오늘 직접 나오셔가지고 그 최고위원회의도 주재를 하시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침 9시부터 최고위원회의를 열더라고요. 원래는 9시 반에 이제 최고위원회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9시입니다. 9시입니까? 원래 민주당은 9시 반인데. 원래 9시 반 출근 때문에 기자분들 때문에 9시 반으로 우리 최고위원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이게 의사봉 막 뺏고 막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보여온 모습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정광석화 같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원장이 국민의힘 당 색깔인 빨간색을 아래 위로 입고 나오셔가지고 바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하고 나니까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이제 직무대행 체제를 선언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미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의원총회를 통하고 초재선 중진 의원 간담회 쭉 거쳐서 바로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완전히 정광석화거든요. 이 과정을 보면서 이준석 대표가 이것이 무슨 메시지인지를 아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저항을 하게 되면 당신은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등등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형사적
처벌까지 하겠다. 만약에 더 덤비면 그러니까 그럼. 조용히 물러나라라는 이제 메시지를 이준석 대표가 읽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 버티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자진사퇴하겠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시계, 정치의 세계에서의 6개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이 한 6년하고 같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6개월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맹을 했다가 또 메시지 또 이제 알듯 모를 듯한 메시지. 어제도 알듯 모를 듯한 메시지. 예, 그렇죠. 네. 예. 이런 것들 던지면서 아마 시간을 쭉 끌면서 아마 이게 권력 투쟁이 좀 지지부진한 상태로 한 6개월 계속해서 가고 그 사이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윤핵관이라고 지명했던 스스로 윤핵관으로 지명을 했던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지금 당한 것인데 이분들은 이제 당을 오롯이 이제 접수하고 이제 윤핵관 중심의 이제 국민의힘 당 체제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른 당 얘기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좀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당신한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이준석 대표가 읽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전혀 사실관계 그런 부분이 없고요. 또 설사 그런 메시지를 하도 이준석 대표가 그런데 굴해서 내가 자명을 하고 안 나오고 이럴 성정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에 나오지 않은 것은 뭐 그게 좀 자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당헌 당규의 해석상 이게 법리적인 문제와 관련돼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징계의 효력 발생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해석이 조금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징계 지금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이 있습니다. 근데 탈당 권유와 제명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뭐 이렇게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당원권 정지와 경고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럼 반대 해석을 하면 무슨 얘기냐?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효력이 이미 발생을 했는데 최고위원회에 나타나서 내가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반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뭐 보기에도 볼썽사납지만은 법리 해석에 있어서도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준석 대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민주당은 물론 뭐 좋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의사봉 뺏고 이러면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리 당 망신이고 그래서 그런 점을 다 고려를 해서 오늘 안 나온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상대당이 민주당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아직 뭐 지금 17일, 18일 이틀 동안 이제 그 후보 등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는 이제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광주를 방문을 했어요. 텃밭에서 지지층 호소하고 이거는 뭐 출마한다. 뭐 이렇게 좀 봐야겠죠. 예, 저는 뭐 광주를 방문한 것은 출마한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던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 상대당 얘기라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또 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민주당한테 결코 이롭지 않을 것이다. 또 본인한테도 이롭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지금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라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고발돼 있는 그게 뭐 우리 정부 들어와서 고발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미 고발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든지 이런 부담을 당 전체가 지금 안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저는 뭐 조금 뭐 먼 미래의 얘기이긴 하지만은 자 지금 당 대표가 된다라면 총선까지도 치러야 되는 당 대표잖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게 된다라면 이재명 의원은 이제 대선의 꿈은 접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그 오히려 거꾸로 사법적인 위험을 본인이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사실은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계속 이재명 의원이나 이재명 의원 측근들이 하는 얘기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근데 목소리를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일단 반대하는 세력이 많다니까 계속 설득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은 드는데.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거? 이거 듣고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뭐 이제 17일 날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네네. 계속 듣고만 있지는 않으실 테고 뭐 뭔가 이제 충분히 들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뭔가 액션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박영수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걱정, 우려 이것도 이제 우리 당내에도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을 충분히 듣고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하신다면 그건 막을 방법이 없죠. 예. 개인의 그래가지고 선택이니까. 그래가지고 또 당선이 되신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당 대표가 되셔가지고 또 민주당의 어떤 새로운 변화, 또 새로운 질서와 기풍을 또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환경을 또 환경 속에서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 정치고 그래야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한다면 그것은 뭐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